이재명 지사를 조금 더 고립무원으로 몰고 가는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 의혹이 될 겁니다. 이것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분석해 보죠. 이 친형 강제 입원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2012년을 전후해서 이제 이어서 했던 보건소장 두 사람이 전부 다 이재명 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법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가 그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 감정 의뢰 신청서에다가 분당시청 공무원 8명이 같이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대목에서도 부시장이 최근에 나와서 분당 보건소장 두 사람의 진술이 맞다. 이렇게 또 하나 더 보탰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이 그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력한 증인 세 사람의 증언으로서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게다가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직권 남용 혐의는 이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이 입증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그 전현직 소장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전화를 해서 경찰서에 있는 양반을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들이 오히려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당신 지금 데려가면 감금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만뒀다는 이런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정도라면 그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님 되시는 분이 사실은 그 결정을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친족 간에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쁘게 위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이 정황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지금 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이 하나 있는데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했던 것은 8월이고 자신이 브라질로 출장을 간 것은 6월이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박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별로 유효한 변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신 감정을 위한 요건이 완비된 건 8월이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지금 이 분당 보건소장 얘기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건이 완보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런 전화를 오죽하면 받았다. 해외에 있으면서까지 전화를 해서 압박을 줬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자기가 그 다음날 데려가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건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네. 변명이 되지 못해요. 예. 지금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님도 그러는데 이 법리적인 논점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놓치신 것 같아요. 황당하거든요. 저는. 해보세요. 예. 전 너무나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반론을 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반론을 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팩트.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팩트 확인부터 할게요. 이재선 씨가 선지자 행세로 2000년대부터 조울증 투약 치료한 거 이건 확인돼요. 두 번째 2007년에 조울증 증세, 양극성 정동 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 이재선 씨의 부인이 강제 입원 당시에 진술했거든요. 그다음 2012년 4월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거고 그다음에 8월에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의견서를 받아내요. 사실이고요. 2013년에 그 이재선 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의견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자살 시도였다. 저쪽에서는 졸음운전이었다. 이건 몰라요. 2014년에 부인과 딸이 입원을 갖다 강제 입원시켰다. 이게 팩트예요. 그다음에 검찰 측의 논점은 뭐냐면은 분당 차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문서는 진단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서에 불과하다. 진단서를 내면 대면에 의해 작성돼야 되는데 대면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의학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의학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니까 이게 직권 남용이다. 이게 이제 검찰 측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강제 입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씨의 논점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지시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진단을 하다 말았으니까 차라리 직무유기다라는 거고 내가 그럼 왜 강제 진단을 했느냐. 법적 근거를 대요. 첫 번째가 지역보건법하고 지방자치법이거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에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의무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진단보고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강제 대면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다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했으니까 사실상 시장의 의무를 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 차라리 직무유기다. 네.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강제 진단이냐 강제 입원이냐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선 씨가 정신이 온전했냐가 아니에요. 정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장이 자기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느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장 쪽에서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제 정신보건법에 근거가 있는데 25조에 의한 입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시장 군수에 의한 입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군수에 의한 입원. 그런데 여기서 이 지사가 이것은 형수가 입원을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명 중에. 근데 가족에 의한 입원은 25조가 아니라 24조에 따로 있어요. 거기는 그냥 가족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25조 시장에 의한 강제 입원, 강제 진단 이 부분을 지금 시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그 형수가 했다라는 것은 변명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예, 잠깐 저는 말씀하시는데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해명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건데 변명이라는 말은 이미 좀 딱지를 붙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공평한 말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4년에 입원은 이제 2012년 이 강제 입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그 시점하고 사실은 2년 뒤의 일이고 지사가 그 부분을 얘기한 건 실제로 입원한 건 2014년 가족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신보건법에 의한 어떤 지자체장의 입원이냐 아니냐의 논거하고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거 섞으면 안 돼요. 2012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동원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왜 동원했느냐라는 건데 형님이 찾아온 거예요. 시청을 찾아와가지고 좀 난동을 좀 부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면담을 잡아달라. 그러니까 공무원들 7명이 왔는데 그분들하고 신경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게시판에다가 72회에 걸쳐가지고 막 이상한 글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업무를 좀 방해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형님의 태도를 갖다가 기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시장이. 누가? 시장이.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시장이 국무원들한테 그렇게 지시했다. 그게 지금 제일 규명해야 되는 핵심 부분이에요. 근데 시장이 그 공무원들한테 지시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청의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럴 경우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에 의무가 있거든요.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 난동 부리면 뭐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의무가 어디가 있어요. 난동 부린다고 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큰일 날 말이죠.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뭐. 자, 그 8명의 공무원 중에 1명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그거 쓸 때는 이런 강제 입원에 쓸 줄은 몰랐다. 속였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굉장히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다 쓸지 몰랐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쓸지 모르고 쓴 진술서인데 그 진술서를 보고 의사가 딱 보고 아 이거 위험하다. 해석이 이렇게 다른가요?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법리를 중심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데 항상 무슨 정황 증거를 해가지고 일단 유죄를 몰아가는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시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그 증언들을 딱 들어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논리적인 문제랑 본질적 연관이 없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강제 진단은 가능하고 당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강제 입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 입원을 하라는 명령으로 받은 것 같고 혹시 이것이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행을 못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이 법률가인데 뭔 걱정이냐. 답답해하면서 내가 율사인데 왜 내 말 안 믿느냐라는 답답함을 토로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교수님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강제 입원하고 강제 진단이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양태는 비슷해요. 강제로 끌어다가 가둬놓고 정신 진단하는 건 똑같아요.
강제 진단도요 2주 동안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하면 2주 동안 가둬놓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는요, 쉽게 말하면 요건이 뭐냐라는 거야. 강제 진단 같은 게 의견서만 갖고 요건이 되지만은 강제 입원은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그걸 자꾸 흐리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보건소장 2사람 또 그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감금죄로 처벌된다는 경고를 듣고 경찰서 앞에 앰뷸런스를 대기해놨다가 다시 돌아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성남시 부시장 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괴롭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라고 부시장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사들이잖아요. 보건소장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언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의 문제, 법적 요건의 문제고 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강제 진단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강제 입원의 지시로 받아들였냐는데 후자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 진단서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앞서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강연장에서 무슨 일 생기면 절대 휴대전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한테, 수사기관한테 있는 거예요.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비밀번호를 지금 공개하지 않아요. 안 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다. 그렇죠. 라는 걸 자인하는 면이 있어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권리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느껴진다면 얼마든지 비밀번호를 공개를 해야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를 본인이 할수 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다르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하다는 거죠.